재미 인 라디 재미인 라디오는 익산 시민과 함께합니다. with 팟캐스트.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담은 문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이뤄지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가 찾아간 학교에는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을까요? 변화의 새싹이 새로운 꿈을 튀어내는 현장, 미디어 톡톡이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 톡톡의 신인의 홍다인입니다. 다인쌤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라디오로는 오랜만이죠. 네, 사실 센터에서 되게 자주 뵙고 있고요. 네. 이제 같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네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저희가 미디어 톡톡 1회를 진짜 얼마 전에 녹음한 것 같은데 네, 벌써 2달 됐어요. 네, 첫 방송 때는 제가 그때 가죽으로 된 좀 두툼한 외투를 입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날씨가 더워져서 반팔 입고 다니고 네,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런데 저희 둘 중에 아무도 반팔 입지 않았다는 대신에 네. 네. 그러나 매우 더운 네, 맞아요. 날씨가 에어컨을 왔죠. 켜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딱 됐다고 하니까 휴가 생각도 좀 나고요. 네네. 이제 마음이 이제 들뜨는 시기가 사실 됐어요. 그런데 또 이제 그동안 힘든 소식도 있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걱정이 무척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좀 서서히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도 메르스로 인해 격리 중이시거나 투병 중이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하루 빨리 완쾌되시길 빕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완쾌되셔서 네. 이제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톡톡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재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자리잖아요. 네네. 다인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나요? 네, 오늘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 미디어로 만나는 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미디어로 만나는 선거는 여기 계신 이내쌤이 기획자로 또 제가 교사로 참여한 교육이기도 한데요. 이내쌤, 이번 교육은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청취자 여러분께 살짝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도 익산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하는 거는 참여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미디어들을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학교 미디어 교육이 현재 방과 후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영상 제작이나 라디오 제작 같은 제작 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교육의 방향이라던가 내용에 대해서 학교나 담당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통하는 구조가 좀 어려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과정을 저희가 잘 몰라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이제 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요.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이 뭔지 아시나요? 교과서랑 연결된 네. 교육이겠죠? 네, 그렇죠. 네,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은 이제 학교에 국어, 수학, 사회 같은 이제 교과 교육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시간에 교과 내용과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미디어 교육인데요. 실제 학교 교육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문이라던가 광고 같은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교과 내용들과 연계를 해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이제 운영하는 거죠.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운영할 수 있고요. 또 학교 선생님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교육 내용을 준비하고 설계하기 때문에 더욱 참여자들에게 잘 맞는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번에 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요.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미디어 교육이 단순히 제작 과정만이 아니라 미디어 교육이 다양한 미디어를 보고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라는 지향점들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미디어로 만나는 선거는 이리 동북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교과의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단원과 연계하여 진행된 미디어 교육인데요. 미디어로 만나는 선거는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속 미디어를 찾아보고 미디어의 역할과 특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었어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교육을 진행하신 교사 여러분들께 여쭤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교사분들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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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녕하세요 할 때 이렇게 막 손 흔들면서 되게 반갑게 하기로 했는데 그 어색하게 인사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사 여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윤희입니다. 네, 미디어 톡톡에서 처음으로 미디어 교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반갑고 설레고 그러네요.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미디어 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어떤 교육을 진행하셨었는지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횟수로 한 6년째 되는 것 같아요. 네, 센터 조상님. 원로. 네, 센터가 생기기 전에 저쪽 건물에 있을 때 그때 교육을 받고 그 뒤로 이제 교사 교육을 받고 교사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만난 친구들이 이제 거의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올해는 주로 어르신들 70대, 80대 어르신들과 같이 사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도 그 사진 교육에 함께 했었죠. 네, 조만간 또 가실 거죠? 네, 저는 작년에 그 사진 교육의 전시회를 보러 갔었습니다. 네, 그 굉장히 그 어르신들께서 사진을 되게 다양하게 잘 찍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유니쌤의 엄청난 노력으로. 본인들은 왜 성취감을 못 느끼실까요? 올해 그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참여자분들도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면 또 매해 새로운 고민들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네. 하나쌤도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했나요? 네, 자기소개를 했죠. 어떤 교육을 진행하셨나요? 네, 저는 매년 좀 다른 참여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뭐 아까 70대, 80대 어르신들 뵀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좀 낮게 60대, 70대 어르신들을 매년 만나고 있었고요. 좀 낮게? 네, 조금 낮게. 그리고 주로 지적장애인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나 좀 초등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네, 주로 영상 제작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네, 익산센터에서 제일 바쁘신 가장 핫한 강사님이십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어렵게 모셨습니다. 늘 바쁘셔가지고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진행하신 미디어로 만나는 선거 교육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과목에 있는 민주주의와 민주자치라고 하는 그 단원에서 선거 활동을 미디어
홍보 광고물로 만들어보는 교육이었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미디어 교육과 연결해보면 좋을까 많은 회의 끝에 준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 선거 홍보물이라고 하시면 결과물이 어떤 방식으로 나온 거죠? 네, 선거 포스터로 결과물이 나왔죠. 그럼 참여자들이 이제 선거 후보자의 포스터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었겠네요.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미디어로 만난 선거 교육은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교육이라 사전 준비 작업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네, 저희 거의 한 달간 금요일 오전이 없었죠. 네, 맞아요. 네. 이 교육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내게 황금 같은 시간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어서. 네, 금요일 오전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 연구하는 회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커리큘럼 연구 모임이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주교사인 이제 다인쌤과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대략해서 준비를 해가면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건지 설명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같이 계시는 보조교사 선생님들과 기획자인 이제 이내쌤과 같이 함께 어떠한 내용들을 좀 더 덜어내면 좋을지, 어떠한 내용을 좀 더 더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자료도 만들고 교육 내용도 채우고 네,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자료는 좀 어떤 자료들을 만들었었을까요, 저희가? 네, 우선은 이제 한 반에 5개 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각자의 후보자를 만들어서 분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그 한 후보자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 아이는 주로 어떠한 교우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성격이나 장단점들을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서 네, 준비를 했었죠.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제 청취자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교육이 이제 아이들이 각자 모둠별로 선거 후보자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선거 후보자의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그 선거 후보자는 기존의 모둠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물 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커리큘럼 연구 모임에서 그 새로운 인물 유형을 만드는 작업들이 좀 같이 됐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언급은 이제 교육 마지막에 아이들이 선거 홍보물 만든 그 포스터를 분석하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분석하는 뭐 방법이라던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커리큘럼 개발 자체가 처음이었잖아요. 교과 연계 교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커리큘럼 개발하고 교육까지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처음 진행해본 교육이어서 일단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연계 교육이다 보니까 이걸 미디어 교육과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할지 그러니까 스스로 좀 뭔가 의문점이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대상이 또 4학년 아이들이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이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미디어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걸 좀 중점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이 생각보다 어린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막상 가서 만나보니까 정말 어린이였어요. 저는 10살 넘으면 다 어른인 줄 알았거든요. 막 아이들이 막 되게 저를 막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선생님은 그것도 몰라요? 막 이러고 엑소 모른다고 얼마나 제가 가슴구박을 다 받았었는지 생각보다 어린이였던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제일 핵심 목표로 좀 가져갔던 게 미디어의 속성을 좀 이해시키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라는 게 어떤 만드는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건 보여주고 빼고 싶은 건 빼고 그렇게 자기 의도에 맞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하셨지만 4학년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높은 수준의 목표를 좀 가지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우리가 교육 커리큘럼 과정을 생각하면서 제일 중점에 뒀던 게 미디어의 속성을 이해시키는 것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미디어의 속성이라고 하면 좀 특히나 이 선거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중점적으로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졌을까요? 미디어의 다양한 속성들이 있었을 텐데. 우선은 그 후보자의 정보 중에 그러니까 공약이 아이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 그 정보 안에서 뭐 착하다, 뭐 혹은 뭐 이 친구는 굉장히 까불되는 친구여서 뭐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뭐 이러한 정보들이 있다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이게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강조하는 것, 그게 조금 더 중점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주어진 정보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또 뭐 강조해서 표현하고 혹은 자기가 자기 의도에 맞지 않는 정보는 좀 배제하는 그런 과정이 됐겠네요. 지금 저희가 말을 하면서도 선택, 배제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육하면서도 은연중에 이제 교사들이 그런 말들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멍하게 앉아서 교사를 쳐다보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좀 우리가 지금 용어 설명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반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맞아요. 지금 얘기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들이 약간 다시 또 한 번 떠오르네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단체로 이렇게 머리 위에 점을 그리고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저희를 쳐다보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선거 속의 미디어를 어떻게 미디어 교육으로 풀어냈을지 무척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안에서 대표적인 활동 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 첫차시에서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를 이해하는 활동으로 정민이의 하루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정민이의 하루는 정민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의 이제 과정을 쭉 그린 내용이었는데 그 안에 이제 미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치를 했어요. 뭐 TV 방송이라든지 라디오 방송, 신문과 같은 이제 이야기들을 다 집어넣고 이 아이들이 미디어란 이 과정 중에서 이게 미디어야라고 생각하는 단어나 문장들을 체크하고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미디어가 다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네. 좀 중심이 됐던 활동으로는 저희가 모든 별로 아까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상의 후보자를 이렇게 다 주고 그 후보자를 선거에 그러니까 당선시키기 위해서 4학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스터를 만드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주가 되게 중요했던 대표적인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이 학생을 이 후보자를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정보를 선택하고 어떤 정보는 그냥 배제시키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그 활동 속에서 선거를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아이들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면서 공약에 대한 내용들도 좀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공약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뭐 공약의 현실성에 관한 얘기도 나왔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한 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이었나요? 아이스크림소는? 네. 그렇게 막 적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건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학생도 있었고
저 친구는 회장에 적합하지 않다며 가상의 후보자에 불과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되게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좀 착각을 해서 저희가 살짝 멘붕이 왔던 그런 상황도 있었죠. 그러니까 가상의 후보자를 이제 실제 모둠 중에 한 명이 모델이 돼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그게 분리가 안 되고 그 친구가 가상의 후보자와 동일 인물이 된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 참여자분들이 이제 저희 아까도 이야기 나눴던 내용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디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특성들을 지녔는지 이렇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단어도 그렇고 뭐 문장도 그렇고 이렇게 용어 설명이나 이렇게 어떠한 설명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내 말을 한마디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선택이다, 뭐 강조다 이러한 말들이 그 아이들한테 어렵게 다가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뭔가 말로 설명되었을 때 어렵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순화하고 좀 더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미 교사가 그 말이 이렇게 배어 있다 보니까 은연중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단어에서는 그러니까 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쓰인 게 있었는데 그 미치다가 미쳤다 이렇게 미쳤다고 돌 플러스 아이 개념에 미쳤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청 그걸 보면서 너무 즐거워했던. 뭐 아이들이 즐거워했다니 다행입니다. 여기 미쳤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참 다르게 읽어지는 거네요.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그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준비한 커리큘럼이었지만 실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저희 예상과는 많이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달랐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 진행 과정 속에서 변경된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커리큘럼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재밌었고 어떤 부분은 좀 아쉬웠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교과 연계라는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 내용도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라는 부분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믹스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같이 설명을 하려다 보니 아이들이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좀 헷갈려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은 미디어는 선거하는 거예요라고 대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적절하게 강조할 건 강조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선거 과정 속에서 이제 활용되는 미디어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포스터도 미디어인데 이제 그 미디어를 제작한다는 느낌보다는 애들이 선거 과정을 경험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도 좀 그 재밌었던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이 학생들도 재밌었고 저희도 이제 옆에서 같이 지도를 하면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뭐 공약도 좀 더 눈에 띄게 예쁘게 쓰고 그리고 그 후보자를 뽑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그 깨알 같은 요소들, 뭐 어떤 친구 그 한 후보자의 스펙에 뭐 상을 되게 많이 타는 애였는데 깨알같이 트로피랑 막 메달 그려가지고 그런 거를 보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각각 다르게 그렇게 표현했던 거를 또 비교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런 평가를 하셨잖아요. 그 아이들이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라 했는데 그 안에서도 뭔가 얻는 게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했던 그 얘기가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전달이 제대로 되고 있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좀 하나씩 얻어갔다니까
되게 좀 마음이 좀 흐뭇했던 기억이 있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진행하고 운영하면서 잘 하고 있는 건가 사실 이런 고민이 들 때도 다들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도 그 얘기 되게 마음이 좀 보람찬, 네, 좀 보람찬, 네, 뭐 기분 좋은 이제 그런 말이었어요. 저도. 이번 교육이 초등학교 4학년 1반부터 3반까지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다면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포스터 만들고 난 그 색종이를 가지고 한 친구가 이렇게 용을 접어서 이제 끝나고 애들이 다 나갔는데 그 아이만 남아가지고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봤더니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 차에 이렇게 있는데 맞아, 봤어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심지어 아이들의 마음이. 입체입니다. 네, 듣자 하니 하나쌤에게만 그 친구가 맞아요. 드려가지고 다른 선생님들이 다 마음 상했다는 왜 나는 안 주냐고. 네, 다른 선생님들은 다들 마음 상했다는 얘기를 제가 은연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반당 저희가 4번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인 건데 그래도 이렇게 좀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하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같이 사진을 찍으러 나갔어요. 이제 후보자 사진을 찍으러 이제 운동장에 나갔는데 한 친구가 되게 이렇게 쭈뼛쭈뼛 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고 거기 서 있어? 이렇게 했더니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선생님 좋아해? 했더니 막 이렇게 저한테 달려오더니 이렇게 손을 딱 내밀더라고요. 지금 손잡고 가자고 했더니 이렇게 손잡고 가자고. 그래서 정말 더 죽겠는데. 혹시 남학생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손을 잡고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중엔 제 손을 너무 안 놓으려고 그래가지고 사진을 못 찍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와야 선생님이 또 잡아주지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런 깨알 같은 아이들의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짧은 시간인데 그렇게 이렇게 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한때 초등학교 때 총각 교생 선생님 오면 마음 떨리던 시절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그냥 기억에 남는 일이 한 모둠에서 이제 후보자가 여학생인데 여학생이 그 모둠에 2명인가 3명인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세 친구가 다 하기 싫어해서 한 친구가 가위가위보를 졌는데 그 친구도 사진 찍는 게 너무 싫어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긴 되게 촬영이 늦어졌는데 야 그냥 송하경이라는 이 이름 남자애로 하자 했더니 남자애 한 명이 그럼 제가 하겠다고 해서 너무 재밌게 찍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네 되게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구나. 그냥 조금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그 어떤 가상의 후보자를 저희가 그냥 정해졌었지만 조금만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보면 아이들 이거 진행이 안 되겠는데 위기다라고 생각한 순간 네, 아이들은 조금만, 그거를 네. 다시 기회로 만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이제 교사가 얼마나 기다려주느냐에 사실 차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상황일 때 그냥 교사가 나서서 중재해서 그냥 딱 결정하느냐 아니면 이제 애들 내부에서 애들끼리 결정할 수 있게 좀 기다려주느냐 그런 건데 사실 후자가 좋다라는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지만 뭔가 교육 시간이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쫓기다 보면 사실 그런 걸 못 주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애들도 애들 나름대로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또 해낼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기다려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적 여유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애들이 스스로 좀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저는 좀 종종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교육이 좀 긴 경우에는 충분히 되게 이렇게 그렇게 해줄 수 있지만 좀 짧은 수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길게 할 수 있는 수업이 있고 좀 짧게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좀 많잖아요. 그럴 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수업하기 급급해지는 때가 있어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4차 시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되게 급했잖아요. 네. 빠르게 진행되는 수업이었고 근데 그 안에서도 애들이 이렇게 해결책을 찾고 이제 또 했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참 예쁜 것 같아요. 그 뭐냐 또 그거 하나 생각난다. 유니쌤이 얘기해 주세요. 뭐요? 그 3반의 단점. 3반에? 너무 단도직입적인 거 아니야? B 반의 단점. B 반에. B 반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계속 다른 친구들을 뭐 방해하거나 아니면 자기 주도로 하지 않으면 안 해버리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제가 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도망가고 그래서 계속 좀 수업 분위기를 흐트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런 나중에는 그래도 아이들이랑 다시 조금씩 융화되면서 배려해주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이러면서 아이들이 커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기다려주고 관찰해주고 적절히 얘기해주고 하는 것들이 교육에서 필요한 것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 제가 얘기했던 건 그게 아니었고요. 다른 거였어요? 다른 거였어. 그 어떤 한 반에 자기 친구가 이제 그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후보자를 별로 하기 싫어했었나? 그 청소기 사진. 하기 싫어했어요. 하기 싫어했죠. 근데 이제 그 친구의 친구가 계속 자기 친구가 후보자인데 장난치려고 계속 이 친구의 그 가상 후보자의 단점을 써야 된다고 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자애들이 너무 막 반대를 한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벌써 단점을 다 적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단점을 다 적어서 막 붙이려고 했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단점을 적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봤더니 다른 내 아이는 다 반대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이는 끝까지 하겠다고 그랬어요. 맞아. 그러다가 결국은 다른 애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못하게 됐죠. 네. 그랬군요. 그래서 결과물엔 단점이 안 붙어 있더라고요.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이거 단점 계속 가나 엄청 궁금했는데 결과물에는 끝내는 단점이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지도 약간 궁금한데요. 막 그 솔직해 보였을지. 솔직해 보여서 그러니까 뺐을 수도 있어. 그 아이의 항변이 뭐였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솔직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 친구의 단점도 솔직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점을 쓰려고 했던 이유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아요. 예쁜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쓰게 해야 되나? 하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4명의 친구들이 모두 반대해서.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서 밀렸군요. 사실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억지로 그 친구가 후보자인 자신의 친한 그 친구를 좀 골탕 먹이려고 계속 단점을 써야 된다고 한 줄 알았는데 그런 예쁜 마음이 담겨 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걸 보면 좋긴 하겠어요. 저희도 선거 포스터에서 나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드러낸 선거 포스터를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갑자기 급 드네요. 네,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진짜 이제 재미있었던 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재밌고 즐겁고 그런 때도 있지만 이게 힘든 때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힘에 부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고민들이 드는 때가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진행하시면서 좀 어느 부분이 힘드셨는지 이제 그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한 2가지가 좀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선 그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는데 제가 남자아이들로만 구성된 친구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미지가 좀 운동을 잘하는 친구여서 체육복을 아예 입고 왔었어요. 근데 태권도 도복 같은 걸 입고 왔는데
하는 걸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체육관을 가자. 체육관을 갔는데 마침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체육 수업 시간이었던 거군요. 거기가. 네네. 6학년 이제 언니 오빠들이 이제 형 누나들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걸 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에 붙박이처럼 딱 붙어가지고 사진을 안 찍고 계속 수업을 보겠다고. 그 체육 수업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육관에 들어갔다가 몇 번의 실랑이라다가 그러면 네가 준비가 되면 나와라 하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기다려주는 게 한계에 부딪혀. 네, 맞아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알아서 다른 조 친구들이 가더니 걔 보고 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서 찍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5분? 3분 되게 짧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막 후다닥 막 찍고 올라가자. 그 사진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딱 도복 입고 이렇게 막 옆차기 막 이런 거 되게 멋있게 맞아요. 찍지 않았었어요? 맞아. 그게 참 힘들게 찍었어요. 땡볕 아래에서. 그거 막 되게 온 집중해서 찍어온 사진인 줄 알았어요. 정말 3분간 딱 집중이래서. 근데 집중하긴 했네요. 3분간. 그랬네. 네. 그렇게 기다려주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 우리 교육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단기 교육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히나 이번 교육은 한 차시 교육이 1시간 반이었잖아요. 저희가 보통 2시간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시간의 압박감도 사실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아요. 그죠? 그렇죠. 그 시간 안에 딱 해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맨 처음에 영상도 더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제 한 반 한 반 수업을 이렇게 해감에 따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잘라야겠어 해서 끝내는 제일 이제 하나만 남기고 다른 건 그냥 안 보여주고. 근데 그게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게 막 진행하면서 막 빠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추가해서 넣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느끼시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 중간에 앵글 설명 2, 3반은 빼먹었었어요. 2반하고 1반. 근데 애들이 알아서 잘 찍어 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뭐 처음에는 로우 앵글과 막 하이 앵글에 대한 근데 아이들이 사진 찍을 때 전혀 그거 신경 안 쓰고 찍었어요. 네. 그냥 우선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걸로도 바빴던 거죠. 네. 맞아,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맞아, 시간이 없어서. 근데 그걸 설명 한 반은 어떤 아이가 그걸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건 뭐라고 했죠? 맞아. 했죠? 하면서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 아이들이 그게 관심 있는 분야가 이렇게 다 다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 얘기할 때 사실 이런 것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앵글 얘기가 이런 거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냥 빼도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민도 약간 있었잖아요. 저희 이제 뭐 교육 내용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할 때. 근데 한 게 보람이 있었네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친구는 아마 집에 가서 엄마 나 이런 거 배웠어 하고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와서 물어볼 정도면 그게 굉장히 그 친구한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혹시 평소에 사진 찍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아이들도 스마트폰이 다 있어서 막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니까 4학년도 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애들이 유튜브나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더라고요. 사진도 그러니까 사진을 영상으로 만든 것도 많이 보고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평소에 또 이제 그런 게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라는 게 인식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 그런 것들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정민이의 하루 때문에 그래도 좀 알았을 거예요. 예시. 네, 그때 아주 다양한 미디어들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었죠, 저희가. 네네. 아이들 아주 힘들게 하긴 했죠. 네. 그러면 허윤희 선생님과 여하나 선생님께서는 기존의 학교 미디어 교육을 많이 진행하셨었잖아요.
기존의 방과후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과 이번에 진행한 미디어로 만나는 선거 교육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했던 교육은 거의 제작 위주의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뭐 영상 제작이나 라디오 제작으로 거의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위주의 수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교과 연계이다 보니까 좀 미디어라는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설명해야 되는 것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거는 이제 그 전에 제작 위주의 수업이나 그런 걸 할 때는 동아리 활동이 좀 많아서 좀 그 아기자기하게 구성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과 연계 수업에서는 한 반에 뭐 30명, 몇 명씩 그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같이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 다 모듬으로 나누고 저희가 사실은 되게 그래도 교사가 많이 들어간 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뒤에 좀 처져서 뭐 수업에 안 들어오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많이 신경 써준다고 했는데도 그런 좀 모든 아이들이 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교육을 기획하고 할 때 좀 저희 교육 미디어 교육의 특성에 맞게 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사들이랑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육도 이해하고 우리는 반면에 학교 교육 현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뭐 교육 내용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거나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저희 처음 시작할 때 인사 한번 하고 뭐 끝날 때 인사 한번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건 저희한테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해요. 앞으로 그런 자리가 좀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맞아요. 그럼 또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도 미디어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거구나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미디어 교육이라기보다는 제작 위주의 교육을 맞아요.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교육이라는 말 자체를 알고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도 사실 그런 교육을 저희도 안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도 전혀 접해보시지 못한 그런 거라 당연히 미디어라고 하면 뭔가 영상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도 이렇게 뭐 영상 만드는 교육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결과물 하나 내주는 뭐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진짜 학교 교육하면서 뭐 미디어가 가진 속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학교 교육 내에서. 그리고 뭐 이끼 교육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비판적으로 보고 주체적으로 보고 뭐 그리고 이런 활동들도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교육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좀 저희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들 좀 많이 개발을 해서 학교에서도 그런 걸 할 수 있게 좀 미디어 교육이라는 게 좀 익숙해지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미디어 교육이 단순 제작 교육이 아니다라는 것도 서로 좀 이해하고 공유하는 자리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번 교육하면서 정말 좋았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교육을 가면 출석부에도 그렇고 이제 호칭도 그렇고 영상 제작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번 교육을 하면서 이 학교에서는 미디어 교육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길에서 아이를 만났는데 미디어 교육 선생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라는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하면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맨 들어본 말이 방송반 선생님. 맞아. 거의 그렇죠. 저는 방송반 선생님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라디오 제작 교육 해가지고 애들하고 라디오 선생님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 교육 선생님 들어보질 못하네요. 급침울해졌어. 그러니까 사실 진짜 방과후나 이제 창체 수업 같은 경우는 미디어라는 말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교육이랑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걸 전달하고 이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 미디어에 대해서. 네네.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다들, 그러니까 센터 교사 선생님들도 제작 교육 말고 뭔가 아이들하고 읽기 교육이나 이제 다른 뭐 분석이라던가 이런 좀 다른 활동들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학교 교육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점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번 교육 진행하면서 꼭 영상 제작을 하지 않아도 영상 제작이 아닌 다른 미디어 교육의 가능성을 좀 찾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미디어 교육을 진행할 때도 이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꼭 이게 영상 제작이나 뭔가 라디오 제작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뭐 미디어를 다양하게 보고 읽고 미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로 교육을 구성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된 것 같긴 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게 가능하다, 현실성이 있다, 불가능한 게 아니다. 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맞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 첫 시도니까 그렇겠지만 조금 더 이제 미디어를 좀 설명할 수 있는 교과목을 좀 찾는 게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수업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학년을 너무 높게 생각했다는 거. 그래서 좀 학교 교과 과정이나 아이의 발달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좀 아이들에 맞게 좀 편성하는 거,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했던 거하고 참여자들 모습이 많이 달랐던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처음에 뭐 계획했을 때하고는 정말 어린이들을 만나고 왔죠. 저희가 귀요미들. 저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생각한 거잖아요. 4학년부터 보통 고학년이라고 하니까. 근데 갔더니 귀요미들, 어린이들이 계셨다라는. 2학기 되면 고학년 되려나? 그래도 그러니까 1학기 때보다는 2학기가 좀 더 낫지 않을까. 3학년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네, 그러나 저는 2학기에도 귀요미일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학교에서 어떤 미디어 교육을 해보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이들이랑 라디오 교육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영상 제작 교육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참 없었구나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이야기들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교과 연계 교육처럼 그 안에 과목들 중에 라디오로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득 떠오른 건데 사실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뭔가 그 국어 과목에 소설이나 희극 같은 거를 라디오 드라마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뭐, 저 그 생각했어요. 라디오 드라마.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라디오 뉴스 만들기. 뭐 그 라디오에서도 저희 뉴스 하잖아요. 이렇게 짧게 뭐 이렇게 소식들도 나오고 현장음도 이렇게 따와서 나오고 이러는데 뭐 사회 과목이나 이런 과목들과 연결을 하면 뭔가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시장 같은데 홍보 뭐 방송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라디오라는 매체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되게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아이들만의 이야기를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희극으로 만들어서 라디오 드라마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효과음 막 이런 거. 맞아요. 성우들이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선 그럼 저희가 효과음 공부를 먼저 뭘 해야 무슨 소리가 나는지를 저희 다음번에 모일 땐 그 효과음 특집으로 네, 해봐도 재밌겠네요. 저도 라디오의 매력에 요즘 좀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 저희 큰아이 학교에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던 게,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서 밥을 안 먹고 도서관으로 오는 아이들이 있대요. 밥을 안 먹어요? 밥을 안 먹고 그러니까 같이 진짜요? 먹을 친구가 없으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얘기할 곳이 없을까 되게 짠한 생각도 들고, 나의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할 대상이 없었던 그런 외로움들에 대한 생각도 들고 해서 좀 그 아이들과 좀 이야기를 좀 풀어낼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요즘 혼자 고민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대학가에 보면 요즘에 이렇게 혼자 움직이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공부한다고. 그래서 스터디 외에는 사실 친구를 만들지 않고 스펙 쌓기에 열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방송이나 대자보에 그런 걸 붙인대요. 오늘 나랑 같이 밥 먹을 사람. 그래서 번호를 적어놓으면 이제 혼자 또 있는 친구가 이제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그냥 같이 밥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나누거나 그렇지도 않고 혼자 먹는 게 힘드니까 그냥 둘이 같이 먹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냥 마주보고 밥만 먹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냥 사람만 있으면 돼요. 맞아.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같이 그렇게 계속 만나서 밥 먹고 그렇게 만나고 또 다른 사람 또 만나고 하는, 즐겁게 그런 모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계속 스펙 쌓기에 요즘에 친구들이 그렇다 보니까 혼자 지내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게 혼자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아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눌 데가 없다면 그렇게 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좀 더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지내는 걸 좀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도서관이 그런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저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는 곳일 거라고는. 선생님이 일부러 쫓아낸대요. 빨리 가서 밥 먹고 오라고. 밥을 안 먹으니까 계속 있으면. 밥 맛있는데 요즘 중학교 밥 맛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사실. 근데 그게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아침도 안 먹고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점심도 그냥 거른다는 게 되게 마음이 속상하고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앞으로도 두 분 선생님들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더 많은 참여자들과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미디어 톡톡을 마칠 시간이 됐네요. 벌써. 미디어 톡톡 2회에서는 이리 동북초등학교에서 진행된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 미디어로 만나는 선거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교육을 만나보았는데요. 미디어 교육이 공교육 안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학교 미디어 교육이 동아리와 같은 특별 활동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요. 참여하는 학생들도 미디어 자체를 이렇게 특별한 활동으로 느끼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교과 연계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이 미디어를 일상적인 것, 나와 가까운 것으로 느끼는 모습이 무척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기 위해선 미디어 센터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고요. 교사들의 역량, 개발과
또 다양한 커리큘럼의 개발 역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도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죠?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바쁘다고 투덜거렸는데 바쁘다고 투덜거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여하나 선생님과 허윤희 선생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더 좋은 교육, 더 활발한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는 문장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교육을 바꾸는 것은 교사이고 그 교사를 변화시키는 것은 참여자다. 교육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만날 때마다 교사와 참여자는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에게 배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교육이란 교사가 참여자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교사와 참여자가 함께 변화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미디어 톡톡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통해 나와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익산의 이야기를 나눈 시민 영상 제작 특강과 함께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만나요. 꼭 만나요.